안녕하세요. 존버킴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자동매매 시스템 만들기 with 파이썬 이 책의 10장 그 뒷부분을 추가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10장을 좀 보니까 10장에 있는 내용 지난번에 그 텔레그램 컨트롤러 이제 텔레그램 챗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텔레그램 컨트롤러는 이제 텔레그램 챗봇을 이용해서 어떻게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는지 쇼미더머니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뭐 UX 플로우 차트도 설명하고 있고 챗봇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랑 실제로 동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코드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텔레그램 컨트롤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쇼미더머니의 그 레포지토리고요. 깃허브 레포지토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앱이 있고 모바일 앱이 이제 당연히 텔레그램 앱이죠. 텔레그램 앱을 통해서 텔레그램이랑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예요. 텔레그램에 통신을 하고 친구랑 대화하듯이 텔레그램 챗봇이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텔레그램 컨트롤러가 챗봇 아이디로 접수된 보내는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면서 이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이 전체적인 쇼미더머니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텔레그램 컨트롤러의 역할이고 또 텔레그램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쇼미더머니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텔레그램 컨트롤러 흐름도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 텔레그램 컨트롤러는 이제 텔레그램 챗봇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챗봇 계정을 먼저 만든 다음에 계정의 토큰을 사용해서 이 텔레그램 컨트롤러가 텔레그램 챗봇 아이디를 대신해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용자한테 이제 거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그럼 그 메시지가 어떤 계정에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계정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겠죠. 이 서버에서 저장을 하고 있고 컨트롤러가 그 챗봇 계정에 들어온 메시지들이 무엇인지를 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회를 해가지고 그 메시지가 거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나서 거래 시작이면은 거래 시작이라는 명령어에 해당하는 동작을 수행을 하는 거죠. 컨트롤러가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쇼미더머니 그 시스템을 컨트롤을 하고 이걸 알려줘야 되니까 OK라는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텔레그램은 그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보내줍니다. 이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자랑 텔레그램 컨트롤러가 그리고 텔레그램 이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선 그 실제로 거래를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텔레그램 챗봇 요 계정을 예전에 만든 거고 그 계정 토큰을 넣어가지고 여기 .env 파일에다가 여기 .env 파일에다가 토큰을 계정을 넣으면 여기 있죠. 계정의 토큰이랑 그 챗 아이디를 넣는 부분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넣고 이걸로 실제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저 .env에는 그 텔레그램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제 그 업비트 계정 토큰도 있어가지고 .env를 따로 열진 않았습니다. 이 관련된 토큰 정보를 모두 넣은 다음에요. 파이썬 m 하고 쇼미더머니 모드 3 3번으로 하면 이제 텔레그램 모드로 동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쇼미더머니 텔레그램 컨트롤러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상태를 조회를 해봅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이 온다는 건 이 컨트롤러가 지금 제대로 메시지를 가져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운영예산 50만원. 거래할 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업비트, 이평선 전략. 그래, 시작. 이렇게 하면 이제 거래가 바로 시작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거래 간격 60초 간격으로 거래가 시작되는 거고, 일단 이게 어떻게 되는지 수익률이나 이런 거 조회할 수 있는데
거래 내역 같은 것도 조회할 수 있는데 당연히 뭐 없겠죠. 일단 요걸 돌려놓고 요걸 영상을 좀 찍고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수익률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는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은 이제 이 실제 코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UX나 UI 이런 것들 인터페이스 같은 거는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그 동작하는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코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에서 모드 3 요걸로 했잖아요. 요 메인에 보시면 이 메인 모듈에 이제 모듈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모드 3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드 2, 모드 3 여기죠. 모드 3을 넣으면 텔레그램 컨트롤러를 호출한 다음에 메인을 호출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게. 그럼 텔레그램 컨트롤러는 뭘 하냐? 가볼게요. 텔레그램 컨트롤러는 일단 요런 클래스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게 호스트 API도 있고, 토큰, set ID, 그리고 폴링 타임아웃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텔레그램이 기본적으로 챗봇한테 그 롱폴링 기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롱폴링의 그 타임아웃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10초가 아니라 아마 10분일 거예요. 10초인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타임아웃 되면 다시 또 호출하기 때문에 다시 그 폴링 하는 거죠.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리고 인터벌은 자동거래 간격이고, 요 가이드에 대해서 안내문이네요. 그리고 요건 화폐, 가능한 화폐, 업비트 가능한 화폐, 빗썸 가능한 화폐 이렇게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이고, 요런 부분을 이렇게 쭉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함수를 설명하고 시작하는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동작하는 그 플로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create command 하는 부분은 커맨드 생성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예전에 그 이전 영상이나 뭐 리모트 컨트롤러나 그 전에 컨트롤러랑 거의 비슷해요. 커맨드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이드랑 커맨드랑 액션 이렇게 돼 있고, 메인 키보드는 그 챗봇에서 그 커스텀 키보드 있잖아요. 그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개 있고 3개 있잖아요. 요거 때 같이 했었죠. 2개 있고 3개. 1, 2, 3, 4, 5. 여기서 이걸 수정하면 그게 바뀌겠죠. 여기 뭐 추가할 수도 있고, 커스텀 키보드에 대한 그 정보를 해놓고, 이게 뭐 가이드들, 유명한 화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보가 있고, 또 뭘 설명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메인 함수. 아까 이제 메인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메인 함수를 실행하고 바로 종료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끝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끝나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실행을 했는데 메인 함수를 호출하고 메인 함수가 끝나면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while문을 도는 겁니다. while문을 도는데 terminating이라는 요 변수가, 멤버 변수가 true일 때, 아니죠, false일 때죠. 그 terminating이 아니면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하는 일이 없어요. 트라이 슬립밖에 안 하거든요. 0.5초 슬립밖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 그냥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살려두는 거고, 얘가 true가 된 때까지 살려두는 거고, 실제로 하는 역할은 여기부터 시작되겠죠. 얘가 하는 일은 이제 반복적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스레드. 그래서 루퍼라는 내부 함수에서 또 다시 while문을 돌리죠. while문을 돌리면서 핸들 메시지를 가져와요. 근데 요거랑 요거랑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while문을 돌리는데 얘는 이제 처음 실행한 메인 스레드겠죠. 처음 실행한 그 스레드에서 도는 거고, 그 스레드에 돌면서 걔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스레드를 하나 더 만듭니다. 스레드에서 스레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루퍼 내부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스타트 해야지 호출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게 하나 더 도는 거예요. 요게 하나 더 돌면서 계속 요 핸들 메시지라는 걸 가져오는 거죠. 그럼 핸들 메시지가 뭘 하냐? 핸들 메시지는 이제 get update. 요거 지난번에 그 챗본 영상에서 나왔던 거죠.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를 가지고 와서 확인해 봅니다. 그래가지고 확인해서 업데이트 오케이인지 확인하고, 업데이트가 넌이 아닌지, 업데이트가 있으면 그리고 오케이면은 수행을 합니다. 그걸 꺼내가지고 셋 아이디가 내가 설정한 아이디가 맞는지 확인하고, 다르면은
이건 무시해요. 쭉 넘어가요. 컨티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관심 있는 챗방의 메시지만 보겠다는 거죠. 왜냐면 인제 사실 이제 텔레그램 챗봇이라는 게 공개된 거기 때문에 이 존 머킴 SMTM 봇을 딴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요. 딴 사람이 초대해 가지고 말 걸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거래 막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응답하면 안 되잖아요. 내 계정인데 다른 사람이 내 계정을 막, 물론 뭐 내 계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뺄 수는 없겠지만, 내 계정이 지금 쇼미더머니 컨트롤하려고 내가 나만 쓰려고 만든 챗봇인데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챗 아이디는 이제 나랑 요 챗방, 내가 응답을 하기로 한 챗방의 아이디인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인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면, 같지 않으면 이제 컨티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걸어온 말이나 메시지를 보낸 메시지는 무시하는 거죠. 그런 건 무시하고, 그런 건 무시해 버리고, 그게 맞으면 그 다음 걸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하는 게 이제 여기 요 메소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해놨죠. 요 메시지를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execute 요 커맨드 메소드로 들어오면 요걸 먼저 확인을 합니다. in progress 상태일 때는 요걸 먼저 처리를 하고, in progress 상태가 아니면 그 다음 걸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으면 요 가이드 메시지를 출력하는 겁니다. 가이드 준비 중입니다. 수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 들어온 명령어가 지금 어떤 단계가 진행 중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시작해가지고 요 거래소랑 전략이랑 선택하는 과정, 그 과정이면 이걸 처리를 하고, 그 과정이 아니면 이제 첫 번째로 진입하는 명령어죠. 그때는 이제 커맨드 리스트에 있는 명령어 이제 확인해가지고 그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액션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요 부분이죠. 요 커맨드에서 여기에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요 커맨드, 요 커맨드, 요 커맨드, 요 커맨드, 요 커맨드, 여기에 포함된 거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요 액션들에 대해서 수행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in progress 메시지도 아니고 메인 메시지도 아니고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not found, 여기도 걸리지 않고 여기도 걸리지 않았어.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명령어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가 모르는 명령어일 때는 오퍼레이터가 none이야. none이면은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 거겠죠? 그때는 이제 요 가이드 짤 위에 있던 가이드 문구를 출력해주고, 오퍼레이터가 none이 아니면 수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다가 아무거나 써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어떤 명령어가 정해진 명령어는 아닌데 수행 중인 거예요. 그럴 때는 요 가이드, 런닝 가이드가 출력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동거래 운영 중입니다 나오죠. 요게 요거죠. 자동거래 운영 중입니다. 명령어를 입력해 주십시오. 요걸 출력하고 요 가이드들, 요 아이템의 가이드들을 포문을 돌면서 더해가지고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출력하고 포문을 돌면서 요 5개를 출력한 겁니다. 요 커맨드 리스트에 그 가이드들을 모두 출력한 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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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까지 5개를 출력한 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한 겁니다. 진행 중일 때는 요걸로 들어가고, 진행 중이지 않을 때는 커맨드에 있는 메인 명령어를 출력하고, 그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니다 했을 때는 가이드 문구를 출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이 루퍼에서 계속 꺼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메시지가 들어오면 계속 얘가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를 하면서 하는 일이 이거고, 그러면은 이제 거래 시작에 대해서부터 한번 쭉 해볼게요. 거래 시작에 들어오면은 당연히 여기 오겠죠. 이 명령어 중에서 1번 시작 커맨드, 시작이나 1번이나 1점 시작, 요 셋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돼요. 요 셋 중에 하나로 들어오면, 보시면 요로 들어오면 요 커맨드 안에 있는 거야. 요 커맨드가 명령어 안에 있는 거면 파운드를 true로 하고 아이템에 액션을 호출해 주는 거죠. 액션은 뭐냐? 그러면 액션은 당연히 스타트 트레이딩을 가보겠습니다. 요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초기화 후에 자동 거래를 시작한다. 초기화한다는 거는 일로 들어오면은 초기화된 상태에서 요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일로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in progress 스텝이 빵이겠죠. 왜냐면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K 펄스로 바꾸고, 그럼 여기 안 들어왔으니까 일로 쭉 넘어가겠죠?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셀프 인프로그레스 스텝이 당연히 0이겠죠? 요거는 처음에 보면 0으로 시작하니까, 0으로 시작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초기화할 때 0으로 되잖아요? 0으로 시작하고, 다음에 얘가 이제 0이니까 나도 K를 펄스로 만들어줍니다. 나도 K를 펄스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다 else문이니까 쭉쭉쭉 넘어가고, 이런 거 사실 이런 코드는 좀 안 좋거든요. 이렇게 너무 길면 어디가 끝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좋지 않은 모양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이런 거를 보기 쉽게 만드는 게 이걸 줄일 수가 있어요.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좀 보기 안 좋게 됐네요. 좀 너무 기네요.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죠. 리팩토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도 오케이를 펄스로 하고 처음 들어오면 거래 시작했을 때 나도 오케이를 펄스로 하고 여기로 넘어오죠.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왔을 때 이제 나도 K가 펄스 true일 때 여기로 들어오는 건데 터미네이트 하는 건데 이것도 아니니까 접고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뭘 하냐? 0번째 스텝의 가이드를 셋업 리스트에 넣어가지고 메시지를 넣고 셋업 리스트의 키보드를 여기다 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셋업 리스트가 먼저 가볼게요. 메시지랑 키보드를 해서 여기로 보내는 건데 일단 셋업 리스트로 가보겠습니다. 셋업 리스트는 요 위쪽에 보면 셋업 리스트에서 아까 커맨드 리스트 만들고 그 밑에서 셋업 리스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쇼미더머니 시스템 시작할 때 셋업 어떻게 할지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운영 예산이랑 거래할 화폐, 거래소,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컨펌까지 이렇게 5번에 대해서 묻게 돼 있어요. 보면 저희가 실제로 그걸 물었죠. 자, 시작했을 때 운영 예산을 정해주세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가격, 금액을 말하니까 거래할 화폐 정해주세요. 거래소, 전략 이렇게 딱 물어보고 있죠.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추가하고 뭐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 예산이 첫 번째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바로 지금 출력하게 해놨잖아요. 다시 가보면 저희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보면 여기죠. 펄스일 때 0번째 스텝이잖아요. 인프로 스텝이 0번째니까 0번째 가이드, 운영 예산을 출력해 주세요랑 0번째 그 키보드, 커스텀 키보드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운영 예산을 정해 주세요. 출력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고 종료를 하는 거예요. 바로 send 텍스트 메시지하고 그리고 in progress에 스타팅 트레이드를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in progress에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in progress 스텝을 한 단계 올렸어요. 1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메시지 보냈어요. 그 다음에 운영 예산을 정해주세요라고 딱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커스텀 메시지에서 제가 이제 50만 원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시 요 스레드가 돌면서 요 루퍼가 다시 돌면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가져오겠죠. get 업데이트 했을 때 쭉쭉쭉 가져와가지고 그게 5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execute 커맨드로 다시 들어오죠. 다시 들어와서 여기 in progress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는 없었는데 요 전에 in progress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in progress가 있어? 그럼 in progress를 진행을 해 라고 되는 거죠. in progress는 당연히 아까 여기서 스타팅에서 보면 저희가 넣은 게 얘를 넣은 거죠. 스타팅 트레이더를 여기 in progress 넣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in progress를 실행하니까 요게 다시 실행되겠죠. 요걸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들어왔는데 아까 여기 스텝을 한 단계 올렸잖아요. 그럼 두 번째 스텝, 여기 1번 단계겠죠? 요거 잡고 요거 펴볼게요. 두 번째 스텝으로 들어오면 예산, 커맨드 아까 예산으로 받았잖아요. 50만 원을 버짓으로 넣고 50만 원 넣고 나도 K 폴스로 하고 다시 요 밑으로 가는 거죠. 그럼 셋업 스텝에서 여기 그 다음 1로 되겠죠? 그러면 셋업 리스트로 다시 가보면 거래할 화폐를 정해주세요 하고 키보드 나오죠. 아까 요 금액이 나왔던 것처럼 거래할 화폐를 정해주세요 하고 거래할 화폐를 정해주세요 하고 비트코인이랑 뭐 쭉 나와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죠.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냐? 거래할 화폐를 정해주세요 라는 걸 출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걸 다시 가이드랑 키보드를 넣어가지고 샌드 텍스트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프로그레스에 다시 이걸 넣어요. 그 다음에 인프로그레스 탭을 다시 한 단계 높여요. 그러면은 또 다시 방금 했던 것처럼 사용자한테 보낸 다음에 기다리고 있겠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그러면 스레드에서 요 루퍼에서 이걸 가지고 오고 가지고 와서 요 텍스트 메시지를 꺼내 가지고 execute 커맨드 메소드 호출해 주고 호출해 줬을 때
인프로그레스가 있으니까 인프로그레스 다시 호출해주고, 그 인프로그레스는 아까 뭐였죠? 스타팅 트레이드였죠? 스타트 트레이딩이었고, 여기서 보면 1단계가 아니라 2단계니까 다음 단계. 짠. 그럼 요 단계죠. 그럼 요 2단계가 여기 available currency냐 확인하면은 맞다. 그럼 커런시에다가 요걸 넣고, 비트코인 넣고, 다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스텝 넣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한번 다시 오겠죠? 그럼 다음 단계 3단계, 그 다음 단계 4단계, 전략 골라주는 거. 그러니까 코인 넣어놓고 거래소 선택하세요. 거래소 넣고 전략 선택하세요. 전략 넣고 뭐 선택하세요. 자동 거래를 시작할까요? 여기까지 됐죠? 스텝 3 하고, 스텝 4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력하는 게 자동 거래를 할까요?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yes를 딱 하면은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yes를 하면 1이나 1.yes 아니면 1, y, yes 요 4개 중에 하나를 입력하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오면 뭐냐? 다 펴볼게요. 요 마지막 스텝인데 요 스텝으로 들어오면 쭉 들어와 가지고 익스셉션에 대한 내부 함수는 요 한 줄이고 오퍼레이터를 이제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예요. 생성을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트를 한 다음에 on exception에 대해서 내부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파라미터로 넣어주면서 아규먼트로 넣어주면서 이제 오퍼레이터를 생성해 가지고 오퍼레이터를 초기화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초기화해 줄 때 데이터 프로바이더, 스트래티지, 트레이더, 애널라이저, 버짓 이런 걸 쫙 다 정해 줍니다. 근데 이걸 정해 주는 스텝이 바로 이 위에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버짓도 정해 줬죠. 여기서 이제 뭐 커런시도 정하고 정해진 커런시에 맞춰 가지고 그리고 뭐 거래소 이런 거 맞춰 가지고 요 트레이더랑 이런 거 다 정하잖아요. 정하고 나서 그 정해진 걸로 오퍼레이터를 초기화하는 거죠. 초기화한 다음에 인터벌 60초 설정하고 오퍼레이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시작하면 이게 요게 이제 true가 반환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시작하면 자동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하고 요걸 보낸 다음에 스타트 스트래티지 트레이더 요걸 찍으면서 요건 이제 로그에다 뜬 거고 로그에 대고 찍으면서 이제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기로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인프로그레스를 중요한 부분 인프로그레스를 none으로 바꿔요. 인프로그레스 스텝도 제로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요 단계를 시작했을 때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뎁스가 들어갔다가 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여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그 제일 상위 스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거래 내역 조회 당연히 여기는 커스텀 키보드도 기본 키보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되고 이 상태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위에 있는 메인 명령어를 받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명령어들도 있는데 다른 명령어는 똑같이 이제 뭐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태 조회랑 중지는 되게 쉬울 것 같고 수익률 조회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익률 조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수익률 조회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execute command에서 일로 안 들어가겠죠? 그럼 다시 일로 들어와서 수익률 조회다. 그러면 커맨드 리스트에서 수익률 조회, 수익 4, 수익률 조회 4점 수익률 조회 요 4개 중에 하나를 하면 수익률 조회를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수익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요게 호출되는 거예요. 요게 호출되면서 여기 돌아가는 거죠. 자, 수익을 넣어보겠습니다. 수익 뿅 보냈습니다. 조회할 기간은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넣으면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들어오면서 쿼리 리스트를 쫙 만들어요. 쫙 만들어요. 1, 2, 3, 4, 5, 1, 2, 3, 4, 5 사실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이제 요걸 쭉 만들어서 요 쿼리 리스트가 뭐냐 쭉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이제 인프로그레 스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스텝이라는 거죠. 인프로그레 스텝을 여기부터 설명드리면 운영 중이 아니면 자동 거래 운영 중이 아닙니다 하고 종료하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인프로그레 스텝이 1이다. 1이 아니잖아요. 지금 0이잖아요. 그러면은 1이 아니니까 1로 바로 넘어갔죠. 여기도 아니죠. 조회 중이 아니니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로 넘어갔죠. 그러면 0이니까 0번째 아까처럼 셋업 리스트처럼 스코어 쿼리 리스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키보드랑 키워드를 글로 가볼게요.
이게 뭐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복잡하진 않은데 그 좀 정보가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해야 될 거,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야 될 거, 요 셋업에서 해야 될 거, 요건 메인 커맨드라고 볼 수 있고, 요건 셋업 커맨드, 요건 이제 쿼리에 관련된 거죠. 근데 요건 하나밖에 없네요. 쿼리 하나 있어요. 조회할 기간을 정해 주세요 하고, 요건 가이드고, 요거 키보드에 이렇게 5번까지 있는 거예요. 조회할 기간을 정해 주세요 나오죠? 키보드에 저기 딱 5개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쭉 있어요. 최근 6시간부터 48시간 전부터 24시간. 이렇게 조회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보낸 거죠. 보내고 인프로그레스에다가 쿼리 스코어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레스 스텝을 1로 올린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에서 해봤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 중에 하나를 호출하면 당연히 1로 들어오겠죠. 왜냐면 인프로그레스에 쿼리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인프로그레스가 있는 경우 인프로그레스를 호출해 주니까 다시 얘를 호출해 주겠죠. 그럼 1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중에 하나를 해볼게요. 최근 6시간을 누르면, 최근 6시간을 누르면 여기로 다시 들어오고, 지금 상태는 인프로 스텝이 1인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겠죠.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쿼리 리스트에 키가 있으면, 그러니까 요것 중에 하나면 최근 6시간, 최근 6시간이 안 하고 1로 해도 된다는 거네요. 이 중에 하나니까 1로 해보겠습니다. 1을 넣고 뿅, 1을 넣고 조회 중이네요. 조회됐어요. 비트코인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네. 보면 1을 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 여기로 들어와서 1이니까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쿼리 리스트에 커맨드가 있어요. 1이니까. 1인 경우에는 요 값 있어. 그럼 여기로 들어오고, 내부 함수가 있네요. 일단 내부 함수 요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내부 함수인데, 이 내부 함수 이름은 print score and main statement인데, 요 스코어를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코어를 출력하는 부분, 스코어를 출력하는 내부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요 send text 하는 요 내부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요 getScore에다가 던져줍니다. 여기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요 오퍼레이터에 getScore를 하면은 스코어를 가져다가 그 결과값을 콜백으로 호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오퍼레이터의 getScore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원래 이거 예전에 다 했던 내용들이고, 예전 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일 텐데, 오퍼레이터 부분은 현재 수익률을 인자로 받아서 전달받은 콜백 함수를 통해 전달한다. 그러니까 바로 뭐 리턴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요 콜백 함수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뭐냐? 요런 정보인 거죠. 자산 시작, 최종 자산, 시작 자산, 최종 자산, 기준 시점부터 수익률, 뭐 요런 쭉 요런 정보들을 요 콜백 함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전달할 때 수익률 구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익률 구간을 받을 수 있구나. 인터벌이랑 인덱스를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구간 인덱스는 최근 180분 마이너스 1. 180에 마이너스 1이면 최근 180분이 되는 거죠. 180에 0이면 첫 180분, 180에 1이면 두 번째 180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투표를 받는 거예요. 인덱스 인포에 받아가지고 처리해주는 게 이 오퍼레이터의 하는 일이고, 요커에서 하기 때문에 비동기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콜백 함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해주는 역할이 이제 오퍼레이터의 getScore 역할이고, 그걸 쓰기 위해서 getScore 한 다음에 수익률을 줘야 합니다. 근데 수익률을 받을 거는 요 내부 함수입니다 라고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오퍼레이터가 수익률을 줬다 해가지고 조회해가지고 아까 본 요 정보를 요 내부 함수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내부 함수는 요게 되겠죠. 그럼 요 스코어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넌이면은 문제겠다고 하고 매로 출력하고, 넌이 아니면은 아까 말한 자산, 고안 수익률, 비중, 여기 있는 정보를 보기 좋게 만든 다음에 send text 메시지 하면 이렇게 메시지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만약에 네 번째 그림이 있다고 하면, 네 번째 그림이 있으면 send image, 그 네 번째가 이제 그림 파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그래프 파일이 있으면 send image 메시지를 해가지고 요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내고 이것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가고 요것도 가고,
거기까지가 여기까지 역할을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내고 여기 이제 not OK 펄스로 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in progress를 다시 초기화해 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in progress 초기 안 하면 다시 일로 또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in progress랑 이 길이랑 맞으면 사실 이 역할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하나니까. 그래서 1일 때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그거는 지금은 하나이기 때문이지만 나중에 2 개가 3 개가 되면 여기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in progress 스텝이 끝까지 도달했다고 치면 그때는 이제 이거 초기화하고 다시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럼 "조회 중입니다."라고 출력하는. 그래서 "조회 중입니다."라고 출력하고 그리고 나서 조회가 된 오퍼레이터에서 조회가 돼 가지고 텍스트가 출력되고 그리고 나서 send 이미지 메시지가 출력된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출력이 된 겁니다. 여기 출력되고 여기 이렇게 출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또 책을 보고 이렇게 좀 이해하셨다면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쪼금 더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동작 순서대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그 실제 동작 순서가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해하시면 요 텔레그램 컨트롤러도 뭐 다 이해하시는 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나? 인프로그래스 같은 걸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런 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구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설명드린 게 요 시작이랑 수익률 조회였는데 중지, 상태 조회, 거래 내역 요거는 한번 직접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지랑 상태 조회, 거래 내역 이런 거는 인프로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태 조회 이러면은 뭐 현재 상태 보여주겠죠? 중지는 뭐 바로 중지하겠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코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회도 되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트코인 올랐네요. 아까 여기서는 0.1 오르고 있었는데 0.2 올랐네요. 그러니까 요 구간 동안 지금 제가 이거 찍는 동안 0.2%가 올랐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텔레그램 컨트롤러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오퍼레이터부터 해 가지고 모듈부터 해 가지고 쭉 다 이렇게 그 설명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이해하고 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모바일로 지금 이건 제가 웹이지만 핸드폰으로 시스템을 켜고 종료하고 뭐 컨트롤하고 수익률도 조회해 보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전략을 잘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서 전략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본인만의 어떤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버 킴이었습니다.